멍해진 제 표정을 본 짝꿍이 비명을 지르며 아! 선생님 얘 바지에 똥 싸요! 그 말과 동시에 교실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3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또 개학하고 개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새학기 레전드 썰 혹은 짤 대전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카페에 많이 올려주셨는데 짤 올려주신 분들도 있고 썰 올려주신 분들도 있어서 다양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 친해지는 법 1. 마이쮸를 준비한다. 2.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다가간다. 3. 저 이거 마이쮸인데 먹을래? 너랑 친해지고 싶어. 4. 마이쮸를 건네며 5. 이건 마이쮸? 이건 마이쭈쭈. 이거 나잖아. 뭐야? 쿠빈쭈. 내 쭈? 마이쭈?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게 먹히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진짜 나가리야. 그래서 사람 잘 봐가면서 쳐야 돼. 친구 사귀는 방법? 새콤달콤이나 마이쮸 이런 거 조그만한 간식거리 들고 가서 건네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주는데 뭔가 필이 뭔가 통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건 마이쮸? 이건 마이쭈쭈. 한번 여기 좋다는 애들도 있잖아. 해보고 후기 알려주세요. 다음 레전드 수강 신청 모음. 내 시간표 대포쏨. 와 이거는 G 아니야 G? 리얼 최악이다. 이게 왜 최악이냐면 이 월요일이랑 수요일은 요거 하나 들으려고 학교를 가야 되고 화요일은 이 중간에 뭐 하냐? 심지어 또 금요일은 X나 빡세.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차라리 나는 이 두 개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3공강 개마렵네. 저는 차라리 이렇게 붙어있고 공강 많은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레전드 시간표. 잠깐만 웃고 있네요. 시간표가 날 보고 비웃고 있어. 아 잠깐만 심지어 1교시야? 개판으로 짜놨네. 나는 시간표 짤 때 오전 수업을 안 넣었어요. 난 무조건 점심부터 시작하게 넣었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또 대학생들이면 또 이거 얼마나 마십니까? 여러분들 고등학생 때처럼 갓생 살기 힘들어요. 대학생 되면 이것 때문에 놀아야지. 트윈타워. 아 이것도 빡세긴 한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수업이 왜 이렇게 많아? 모두의 마블. 내가 봤을 때 이분은 금공강은 절대 살리기 위해 애쓴 거야. 화요일이랑 수요일을 버리셨네요. 와 이거 밥 먹고 뭐 한숨 자야겠네. 점심은 언제 드세요? 이야 이거 이동하는 게 더 빡센데요? 1층 갔다가 5층 갔다가 2층 갔다가 4층 갔다가네요? 시험 기간 때 빡세겠다. 힘내시고. 난 못해요. 난 이렇게 다닐 바에 그냥 한 학기 더 다녀. 와 레전드. 뭐 그래도 잘 웃으면서 끝나서 다행이네요. 다음 강제 쿠빙아웃 당한 썰.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보니 쿠빙아웃 되어 당황했던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내 방 시청자인 게 들통났다는 거죠. 새학기에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심사를 물어보는 게 국룰이잖아요. 저는 여고여서 너는 어떤 아이돌 좋아해? 어떤 배우 좋아해? 라는 질문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유명한 아이돌 이름을 대거나 배우 이름을 댈 수 있지만 저는 스트리머이자 유튜버 쿠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에 대놓고 쿠빈 좋아한다 할 수 없었습니다. 쿠빈님 본인도 쿠빈 방송이란 선생님 몰래 봐야 하는 야동파일 같은 것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네. 절대 숨기세요. 맞습니다. 어떻게 대놓고 쿠빈 좋아한다고 합니까? 말하는 순간 제 이미지는 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 범죄는 없죠. 친구와 인스타 계정을 마팔하면서 대놓고 쿠빈 영상 올라와 있던 하이라이트를 들켜 새로운 친구들이 제가 쿠빈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좀 완벽하지 못하네요. 이런 거는 미리미리 알아서 대처했었어야지. 이거 버스래요. 근데 의외로 반응은 좋았습니다. 쿠빈님이 점점 구독자도 많아지고 계정이 커가시다 보니 양지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 덕에 음지 영상들은 하나도 못 본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군. 절대 쿠빈 유튜브 채널에서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지 마. 근데 진짜 문제는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새학기다 보니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알아가기 위해 제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선생님과 상담을 하던 와중 인스타 계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선생님들도 인스타를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꺼내신 한마디. 땡땡아, 선생님도 땡땡이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인스타 사전조사를 해봤어. 선생님이 요즘은 학생들 인스타 조사를 하나요? 뒷조사 아님? 조금 싸했지만 선생님께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얜 또 좋대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제 하이라이트에 대해 여쭤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이라이트에 쿠빈 맞지? 쿠빈도 있던데? 아시네요? 정말 이렇게나 공포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쿠빈을 어떻게 아세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은 그 노래하는 영상 봤어. 나도 어디서 꿀리지 이거 맞니?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아. 쿠빈님의 하트브레이커 영상을 보신 거였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하신 한마디. 그럼 쿠빈 보는 거면 숲을 보는 거겠네?
아! 생각보다 쿠미님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겁니다. 숲이라는 명칭을 아신다는 것도 조금 신기했고 알고 보니 선생님께서도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오! 그러다가 가끔 쿠미님 방송을 본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놀랬지만 쿠미님이랑 인터넷 방송 보는 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쿠빈이라는 취미로 뭔가 선생님과 더 친해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쿠밍아웃하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의외였던 경험이었네요. 선생님께 한마디 드리자면은 제가 방송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하나 항상 저는 우리 아가들한테 얘기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방송 보지 말고 공부해라. 할 거 다 하고 보거나 다시 보기로 봐라. 전 항상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이건 팩트야.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먼저다라고 항상 얘기했고 심지어 담배 피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원하지 말라고 미자들한테 후원하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도파민만 충전했다가 학교 가서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방송을 봤다고 삐뚤어진 게 아니고 이미 삐뚤어질 애였어요. 뭘 부끄러워요. 음지 아니야. 요즘 얼마나 양지 영상 많이 올리는데 지금 얼마나 양지야 양지. 노추의 초등학교 새학기 썰. 노추인데 초등학교 새학기 썰을 들고 왔다는 거는 진짜 바득바득 끌어모은 거야. 읽어줍시다. 제 인생 가장 흑역사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때는 한일 월드컵으로 온 국민이 축제했던 2002년. 와 23년 전이야? 제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연도에 생긴 일입니다. 유치원을 갓 졸업한 귀염뽀짝했던 전 인생의 처음이자 한 번밖에 없는 초등학교 생활에 두근두근 크나큰 기대감을 갖고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그래 너도 지금은 그 모양이지만 23년 전에는 귀염뽀짝했을 수 있지. 힘들었던 4교시를 마치고 즐거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 게 아니라 배식카가 각층에 전달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맞아. 스댕으로 만든 급식차가 자기 반 거 끌고 가거나 그랬어. 그래서 배식 당번이 일주일마다 바뀌었어. 맞아. 담임 선생님이 귀염뽀짝한 절 보고 오늘 하루만 배식 당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 눈에도 네가 제일 만만해 보인 거죠. 나는 나쁜 말은 니은! 전 하기 싫어했지만 노련하셨던 담임 선생님께서는 맛있는 소시지 반찬을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전 너무 행복해 기쁨에 실룩실룩 엉덩이 춤을 추며 배식카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때의 일이 스노우볼이 되어 제 크나큰 흑역사를 만들 줄도 모르고요. 배식을 마치고 남은 소시지 반찬을 징징이가 햄버거 먹듯이 열심히 먹어치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시작된 5교시 한참 수업이 진행되던 중 그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적으로 흡입했던 소시지가 문제가 됐던 건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이런 일이 처음 겪는 일이라 안절부절하며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죠. 식은땀 나잖아. 그러면 남은 시간은 15분. 너무 급했던 전 극아이였던 전 선생님께 화장실을 말했고 제가 부끄러움을 타서 그런다 생각하셨는지 대수롭지 않게 15분만 지나면 수업 끝나니 그때 화장실 가세요. 이때 전 선생님 말을 무시하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래 15분? 그 정도면 참을 수 있지. 난 할 수 있어. 무모하게 15분을 견디기로 했습니다. 그냥 뛰쳐가지. 시간이 지날수록 전 점점 미쳐가고 있었고 가뭄의 단비처럼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처럼 수업 종료 종이 울렸습니다. 이제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긴장감이 풀린 그 순간 안돼! 바지를 벗고 내릴 때까지 그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돼! 예 맞습니다. 파블로프의 개마냥 종소리에 제 항문은 입을 벌리게 되었고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죠. 바지에 똥을 지렸습니다. 그것도 푸짐하게요. 평온해진 제 표정을 본 짝꿍이 비명을 지르며 선생님 얘 바지에 똥 싸요! 그 말과 동시에 교실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노련하게 학생들을 조련하시던 선생님도 이런 일은 처음이신지 엄청 당황하시며 괜찮아 울지 마렴. 똥만 싼 게 어디니 오줌은 안 나왔잖니.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씨. 이게 무슨 원형적 사고야? 둘 다 지린 건 아니니까요. 완전 럭키비키잖아. 똥만 지렸잖아. 라며 칭찬인지 고로시인지 모를 말을 하시며 달래주었습니다. 선생님의 전화로 어머니가 바지를 가지고 오셨고 여자 화장실에 끌려가 뽀드득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이 일로 전 2학년까지 바지에 똥 싼 놈이라면 똥냄새 난다고 친구들이 도망을 다녀서 친구가 없었던 슬픈 흑역사였습니다. 원래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그냥 멀쩡하게 똥 싸도 놀림받아. 똥 싸게, 똥쟁이 그런 식인데 대놓고 교실에서 지린 거면 흑역사 맞다. 아니 이상하게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다 똥만 싸면 X자리야. 오줌은 괜찮아. 막 애들이 막 야 너 설마 똥 싸? 이러면은 똥 싸고 있는데도 아니 나 쉬 싸는데 거짓말하고 그랬었어. 똥이나 오줌이나 둘 다 우리는 살면서 당연히 싸야 하는 것들인데 너 어릴 땐 그랬어. 근데 선생님의 이 말씀이 너무 웃기네요. 괜찮아 울지마. 똥만 싼 게 어디야. 오줌은 안 나왔잖아. 똥 찌린 애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초등학교 일이 기억이 나나 했는데 잊을 수 없을 만하다. 강제로 뻘 친구 생긴 썰.
안녕하세요. 쇼츠를 종종 보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살다 보니 별일 다 겪는다 싶어서 신청합니다. 실화가 아니면 좋겠는데 실화입니다. 학교에서 조용하고 사교적이지 않아 혼자서 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눈에 밟혀서 몇 번 밥도 같이 먹어주고 놀았던 기억도 있지만 그렇게 친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동기는 아니었는데요. 이 동기가 1학기를 마치고 돌연 자퇴를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기억에서 사라져있던 동기였는데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제 인스타를 팔로우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인스타 팔로우 목록을 타고 학교 선배, 동기, 후배들을 마구 팔로우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까지는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너의 인스타 팔로우 목록을 통해서 막 팔로우를 하고 다니는 거잖아. 인스타 시스템상 스토리를 올리면 핑크색 동그라미가 생기는데 그 동기가 스토리를 하나 올렸고 사람들은 당연히 별 생각 없이 핑크색 동그라미를 누르게 됩니다. 그 동기의 스토리는 무려 동기 본인의 태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생의 상태 그대로 거울샷을 찍어 스토리에 올려둔 것인데요. 싹 다? 이 날것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제낀 다른 동기, 선후배 상관없이 학교 지인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쟤 누구냐? 아는 애냐? 너 팔로우 했던데 등등. 온갖 연락에 불쌍한 제 핸드폰이 사정없이 몸을 부르르 떨어댔고 너 팔로우해서 타고 오는 것 같은데 네가 뭐라고 해봐 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결국 총대를 메고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간만에 바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볍게 인사를 한 후 본론을 꺼냈습니다. 잘 지냈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 혹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걸 올린 거야? 그 동기는 질문한 지 1분도 안 돼서 DM을 읽더니 바로 저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그 동기의 연락을 다시 받게 됩니다. 왜 연락했어? 오랜만에 패매보다 생각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뭐가? 전에 내가 인스타에다 내 누드 촬영 사진 그대로 올린 거 너가 보곤 DM으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너가 내 사진을 보게 돼서 충격받은 것 같아서 말이야. 충격이었다면 미안해. 얼굴이랑 성기가 다 보여서 땡땡이 놀랐겠다. 하지만 난 진심이라서 그래. 뭐가 진심인데 씨? 얼굴이랑 성기가 보이는 게 도대체 뭐가? 누가 인스타 스토리에 성기를 올려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본가 내려갔고 새로운 꿈이 생겨서. 그래 내일 연락할게. 좀 회피했네. 회피할 만해. 땡땡아 연락되니? 무슨 일이야? 너 졸리다고 나중에 연락하자길래. 계속 얘기하자면 관심 받고 싶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야. 보다시피 누드 모델이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거든. 그래 응원해? 아 꿈이 누드 모델이야? 아니 근데 누드 모델인 건 알겠는데 그걸 왜 인스타에 올려요? 아니 그건 충분히 존중하는데 왜 이게 눌러야지만 볼 수 있는 건데 바로 성기가 뻥 나와버리면 그 누가 좋아합니까? 고마워. 그래서 운동도 다시 시작해서 몸도 만들고 있어. 그리고 너가 나한테 인스타 DM으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도 약간 기분이 그랬어.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 난 널 좋아했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네? 갑자기요? 난 진심이야. 그 진심이라는 게 뭐야? 너 좋아했다는 거. 널 좋아했고 난 누드의 진심이니까 너가 내 사진을 봤어도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칭찬해줄 줄 알았지. 뭐는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네가 좋아하는 건데 왜 상대방이 좋아해주길 바래요? 너가 날 좋아한 건 좋아한 거지 내가 네 몸에 관해서 뭐라고 말을 하니. 물론 응원해 줄 수 있지. 하지만 내가 네 몸이 어떻다 저렇다 할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날 좋아했다느니 그런 말 들으니 정말 당황스럽네. 그러더니 10호는 갑자기 새해 복 많이 받아는 뭐야? 진짜 죄송한데 본인만의 세상에 사는 느낌? 어찌됐건 저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닫기 위해 연락을 한 것이었는데 대뜸 좋아했다는 예상치 못한 공격 패턴에 그만 아찔해져 당황스럽다는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에 상처를 받았나 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칭찬해주길 기대했다는데 저는 어떻게 했어야 됐던 걸까요? 훌륭하게 자랐구나? 뭐가 자라요? 몸 관리를 잘했다. 근육 쉐입이 아주 훌륭하다? 비엔나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오늘 비엔나 소세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똥찌려요. 조심하세요. 블랙 아나콘다가 참 튼실하구나. 이 야생의 동기에게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응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음란물 유포죄 아닌가요? 대놓고 스토리에 알몸 사진을 보낸 것 자체가 누드 모델을 하겠다는 거는 그래 존중해.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죠. 그걸 왜 남에게 억지로 보여주냐 이 말이야. 그건 그냥 바바리맨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중요 부위는 좀 이렇게 가리고 올리던지 차라리. 당황스러운 썰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학기 썰 한번 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뭔가요?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똥지린님. 새학기 썰 레전드로 똥지린 썰을 가져와 주신 우리 똥지린님께는 다음에 혹시 또 실수할 수 있으니 남성용 반쭈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교환 코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